여러분, 한국행 비행이 단순히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미국 승무원 제시카, 낯설기만 했던 한국 노선에서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과 감동을 마주하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가슴 깊이 남을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시카입니다. 미국에서 항공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어요. 제 주된 노선은 유럽이었는데 파리의 우아한 거리와 런던의 세련된 분위기를 오가는 비행은 저에게 매일 새로움을 안겨줬죠. 사람들은 종종 제게 세상 모든 곳을 다녀보니 어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멋져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곳만 가게 되더라고요 라고 답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익숙한 환경에서의 일상이 너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새로운 노선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제시카, 다음 달부터 한국 노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낯선 나라였어요. 유럽 노선에 익숙했던 제게 아시아는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이었죠. 게다가 동료들 사이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은 정말 힘들다던데? 승객들이 까다롭고 요구도 많고 언어 장벽도 심하다잖아. 그런 이야기들 때문인지 저는 한국 노선으로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마냥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비행 스케줄이 바뀌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출발 당일 저는 미국 공항에서 한국인 승객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정돈된 모습으로 줄을 서 있었고 티켓을 확인할 때도 별다른 소란 없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비행이 시작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야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나 비행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칸에 무거운 가방을 올리던 승객 한 분이 문을 잘못 닫아 다른 승객의 물건이 떨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즉시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도와 짐을 정리해줬고 다른 승객들은 오히려 괜찮아요라며 웃어주더군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유럽 노선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승객들끼리 서로 불만을 표하거나 짜증 섞인 말들이 오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면서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중에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승객이 단번에 선택을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이 먹은 쓰레기를 말없이 정리해주는 분들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정말 다들 이렇단 말인가? 그때쯤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승객들을 바라봤던 제 모습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든 건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떠들기라도 하면 조용히 하자라며 조용히 타이르는 모습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노선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이었거든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 느끼며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첫 한국행 비행이 끝났습니다. 비행 내내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어쩌면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첫 한국행 비행이 끝난 뒤에도 저는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와 승객들과의 경험이 쌓이면서 제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의 비행에서
승객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배려가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이 거듭될수록 그런 모습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 중 기내에서 소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자 승객들 중 몇몇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승무원으로서 그런 상황에 익숙해야 했지만 솔직히 말해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주변 승객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건네며 안정감을 주더군요. 심지어 어떤 승객은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정리하며 통로를 깨끗이 비워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진 배려심이 진짜인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비행에서는 기내식 서비스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승객이 단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빔밥 주세요. 저는 불고기로 할게요. 그 단순한 행동조차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종종 메뉴를 고르느라 고민하거나 추가 요청을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메뉴를 빨리 선택하고 심지어 자신이 먹은 기내식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건네주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 단위로 탑승한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님이 바로 조용히 해야지라며 차분히 타이르는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이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비행을 거듭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행 후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짧은 체류 시간을 활용해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동료 몇 명이 함께 나섰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산책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서울 시내는 제게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잊히질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계셨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며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내릴 역까지 기다렸다가 가방을 내려주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 풍경들을 보며 저는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배려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 중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했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침착하게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승객은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통로를 확보했고 다른 승객은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곧 안정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되고 나서도 그들이 보여준 배려심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비행과 짧은 한국 체류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낯선 곳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질서 있고 침착한 승객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 노선을 꺼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으로의 비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을 준비하던 날, 저는 새로 합류한 신입 승무원 앨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잔뜩 불만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선배. 저는 앨런입니다. 그는 인사를 건네자마자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제가 첫 국제 노선으로 한국행을 배정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한국 노선은 특히 까다롭다면서요. 동료들 말로는 요청도 많고 피곤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를 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노선에 배정되었을 때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앨런의 불만은
저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승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앨런,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법이에요.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대는 안 하고 있을래요? 그렇게 실망도 덜하겠죠. 비행이 시작되자 앨런은 신입답게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계속 묻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사소한 요청에도 그의 어깨는 점점 처지는 듯했죠. 물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담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런 요청이 이어질 때마다 앨런은 제게 속삭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요구가 끊이질 않네요.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 지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이 진행되면서 앨런은 점차 예상치 못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짐칸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신의 가방을 꺼내려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승객이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꺼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 괜찮으세요? 무거우셨죠? 여기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젊은 승객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앨런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 저게 흔한 일인가요? 승객들이 서로 돕는 거요? 네, 한국 노선에서는 꽤 자주 보는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믿기 어렵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특이하네요. 그날의 두 번째 사건은 기내식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앨런이 음료를 나르던 중 실수로 한 승객의 옷에 음료를 흘린 겁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승객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승객은 자신의 옷을 정리하며 오히려 앨런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옷은 금방 세탁하면 돼요. 오늘 비행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생겼네요. 그 말을 들은 앨런은 멍한 표정으로 승객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부터 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나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게 한국 승객들의 특징이에요. 실수조차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행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앨런은 조금씩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승객들에게 더 친절하고 성실히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그날 비행이 끝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한 승객이 앨런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앨런은 잠시 멈칫하더니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비행 후 앨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 노선이 정말 끔찍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비행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승객들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먼저 그들에 대해 벽을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이 먼저 나를 이해해 주는 걸 느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 노선을 맡게 된다면 이번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앨런의 변화는 마치 몇 달 전 저의 모습과 같았으니까요. 한국행 비행은 단순히 일을 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낀 날이었습니다. 미국 본사로 복귀한 후 저는 사내 세미나에서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노선에서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주제는 이미 몇 번 다뤄졌지만 한국 노선에 대한 발표는 처음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에 모인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노선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저는 처음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 느꼈던 좌절과 걱정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 노선은 언어 장벽과 까다로운 요청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노선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노인을 돕는 젊은 승객, 실수를 이해하며 오히려 웃어주던 승객, 작은 요청에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던 승객들. 저는 그들의 태도가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제게 단순히 친절한 손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노선에서 승무원이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강당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동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걸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 세미나 이후 회사 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꺼려졌던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 노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제시카, 내 발표 듣고 나서 나도 한국 노선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그렇게 따뜻한 승객들과 함께 비행한다면 힘들어도 보람이 클 것 같아. 점심시간마다 휴게실에서는 한국 노선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찾아보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아시아 노선에 지원하겠다는 동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유럽과 미주 노선이 가장 인기 있었고, 아시아 노선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으니까요. HR팀에서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 노선 지원자가 이렇게 많아진 건 처음이에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노선을 담당했던 동료들은 이 변화를 반겼습니다. 기존에는 늘 부족한 인원으로 힘들게 업무를 이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경쟁이 생길 만큼 지원자가 늘어났으니까요. 더불어 회사 내부에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죠.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전통 음식 체험,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K-팝 공연까지. 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저는 처음 한국 노선을 맡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노선을 맡은 승무원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행 비행은 제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따뜻함과 감동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국행 비행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저는 새로운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